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 기사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한국 정치, 특히 국민의힘을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상황 변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 소식,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건데요. 이 기사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서 이게 당 전체에 미치는 사법 리스크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함께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시사위크 2025년 9월 17일자 기사인데요.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 구속,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를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기사의 출발점은 역시 9월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게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첫 현역 의원 구속이고 특히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가 특검 수사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 점을 강조하더군요. 네, 그렇죠. 도대체 어떤 혐의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기사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을 주목했습니다. 혐의는 2022년 1월에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1억 원이요? 네, 1억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사가 특검의 시각을 전하면서 이 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지적한다는 점이에요. 아, 대가성. 그렇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이라던가 아니면 당선될 경우에 통일교 관련 정책 지원 약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갔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시사위크는 권 의원이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로서 특정 종교단체와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이런 소위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검이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다가 정책 지원 약속까지 거론된다면 이거 확실히 사안이 가볍지 않네요. 네, 무거운 혐의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요. 권 의원이 구속 직전까지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그 권리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결백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결국 구속된 배경은 뭐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사는 권 의원이 결백을 호소하면서 던진 그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카드가 좀 역설적이게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판단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오히려요? 네. 기사에 따르면 특검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요. 권 의원이 추적을 피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 이른바 차명폰을 사용해서 사건 관련자들하고 접촉하려 한 정황,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좀 바꾼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증거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걸 근거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 법원이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기사는 이 구속이 윤 전 대통령 부부하고 통일교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던 권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가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사는 시선을 좀 더 넓히는데요. 이번 구속이 단순히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감싸고 있던 일종의 사법방패에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표현이 이 기사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권 의원 말고도 이미 국민의힘 소속의 여러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3대 특검의 수사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3대 특검이요? 네, 여기서 3대 특검이라고 하면 기사 내용상 봤을 때 이전 정후하고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란 의혹 특검,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이 세 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 의원 사건은 뭐랄까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다른 특검들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기사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언급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기사는 여러 사례를 들어서 당 전체가 좀 사법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란 의혹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초였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으로 추경호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하고요. 추경호 의원이요? 네. 또 최상병 특검의 경우 지난 7월에 임종득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건 각각 VIP 경로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의혹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거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추경호, 임종득, 이철규 의원 모두 당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들인데요. 그럼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들 이름도 나오나요? 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7월에는 윤상현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 이걸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고요. 8월에는 윤한홍 의원이 건진법사라는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기사는 언급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곧바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거나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는 거죠. 물론이죠. 네, 수사 단계하고 유죄 판결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기사는 이런 개별적인 수사 상황들을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례도 들고 있군요. 맞습니다. 기사는 여기에 더해서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과거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그거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점까지 거론합니다. 아, 나경원 의원까지? 네.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각기 다른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당 전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사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사법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건 당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기사는 이걸 두고 도미노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사는 권 의원 구속을 신호탄으로 봐서 다른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즉 도미노 현상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분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추가 구속이나 기소가 잇따른다면 당 내부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 기사 표현대로라면 균열과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이 전국을 주도하기보다는 계속되는 수사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데 급급한 일종의 방어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세에 몰리면 당연히 전국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겠죠. 기사에 인용된 한 정치평론가의 분석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네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장외투쟁 같은 강경 노선이나 향후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그런 분석이죠. 당의 주요 에너지가 정책 개발이나 민생 현안 해결보다는 소속 의원들의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이걸 방어하는 데 소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당의 활동 방향이라든지 대외적인 메시지 관리에도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도 상당히 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합니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다. 또는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장동혁 당대표는 특검과 법원이 야권 몰이를 위해 손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와, 강한데요? 네. 이러한 기류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9월 21일부터 대규모 장외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좀 여론전을 펼치려는 그런 의도로 읽히네요. 그렇죠. 하지만 기사는 이런 장외투쟁 계획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 구속이라는 변수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기사는 권 의원 구속이라는 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당이 계획한 장외투쟁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 내부에서도요?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그것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외투쟁의 명분이나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사는 법적의 시각도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사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권 의원 구속을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뭐랄까 사법적 도미노의 시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법적 도미노의 시작. 네,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특검 수사가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법 문제에 발목 잡히는 이른바 소모전 형태의 사법 정국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 의견도 있다고 전합니다. 이게 단발성 악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 기사를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라는 사건에서 출발해서요. 그 배경에 있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그리고 3대 특검 수사의 확산 가능성, 또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격한 반응과 내부의 우려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는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직면한 이 사법 리스크라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적인 수사 결과라던가 당의 대응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여론 지형에 미칠 파장 같은 것들을 계속 주시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